오늘도 여러분들의 활력을 드리기 위해서 되찾아주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박인호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신인기 변호사 김지호 부대변인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활력 방송, 활력을 찾기 위해서 지구력 방송 박인호입니다. 코산울 평론입니다.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월요일도 우리가 네. 활기차게 시작하면 좋지만 네. 화요일도 활기차게 시작하면 어떨까? 월요일에 이어 화요일도 달리는 거죠. 달리는 거다. 아니 근데 요즘에 폭격할 곳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뭐 잦은 폭격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은 폭격할 곳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자연 증가분 아닌가. 이제는 거의 융당 폭격을 해야 된다. 정밀 타격보다는 그냥 예. 한꺼번에 다 타격해야 된다. 아니 일리가 있는 매일매일. 말씀이신 게 이게 육해공이 이제 다 나서야 되거든요. 예. 이제 합참 의장이 진두지휘를 좀 해야 된다. 박인호가 박인호가 우리 합참 합참 의장은 의장 최진봉 교수님 아니십니까? 바쁘세요 요즘에. 요새 수업 때문에 바쁘구나. 바쁘세요. 야. 예, 바쁘셔가지고 네. 박인호가 이제 동생들이 동생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활력과 지구력을 여러분께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폭격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정리할 뉴스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많습니다, 진짜. 자, 저희가 이제 손병관 기자랑 방송하는 와중에 우리 신인규 변호사와 김지호 부대변이 댓글창에 또 소통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뭐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별짓을 다 한다 생각이 드는 이제 댓글창에까지. 절벽에 매달려 있는 심정으로 아등바등 평론입니다. 예, 우리 폭격기가 활주로에 떠야 되는데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한번 띄워 주십시오. 박인호는 이제 막 걷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제 막 걷습니다. 어떻게든 띄우려고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과 댓글창에서 소통도 하고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소통하는 모습 박인호 네. 너무 좋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다 눌러주시고 자 슈퍼챗도 저희가 기다리고 있죠. 그 보수의 종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 책 제목이거든요. 예. 슈퍼챗의 종말도 가급적 막았으면 좋겠다. 아니 슈퍼챗의 슈퍼챗의 종말은 진짜 종말은- 막아야 됩니다. 아유, 큰일 뭐 보수의 납니다. 종말이야 뭐 다시 재건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슈퍼챗의 종말은 네. 꼭 막아야 됩니다. 보수가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싶어요. 네. 지금 뭐 완전 네. 기반까지 완전 무너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거 제가 말을 만든 게 네. 그동안 우리가 뭐 구태 정치다 이렇게 좀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 이제 신조어가 나왔다. 신조가 뭐가 이제는 나왔어? 명태 정치다. 구태 정치가 아니라 이제 명태스럽다. 옛날에 그 검사스럽다라는 신조어가 있었는데 네. 이쯤 되면은 이제 명태 정치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구태보다 더 심한 거를 명태 정치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신조까지 등장할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이제 이 명태정치 명태균 씨에게 좀 이어나가면 이제 뭐 JTBC 채널A 인터뷰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충격적입니다. 너무 심각하던데요. 그야말로 내가 인방 뻥끗하면 다 죽어 뭐 그런 느낌인데 검사 조사 받으면 한 달이면 하야 탄핵일 텐데 내가 임여일만 감담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요거는요 예. 굉장히 중요한 말을 전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명태균의 협박이 굉장히 기가 차지만 네. 반대로 말하면은 그만큼 하야와 탄핵을 할 만큼 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을 했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폭로할 거야라고 협박을 하려면 네. 어떤 사실관계가 있어야 협박을 하지.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 그러면 야 협박해. 너 무고로 갖다 넣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명태균의 저런 말도 안 되는 네. 탄핵과 하야 협박에 대해서는 뭔가 기저에 음. 뭐 깔려 있는 거죠. 위법과 불법. 내가 뭘 쥐고 있어. 그렇죠. 내가 입만 뻥끗하면 큰일 나. 그래서 정권 저도 무너져 이런 그 얘기다. 불법 사항이 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음. 지금 거래 내용이 나온 것들은 네, 공천 장사 개입. 의혹. 근데 예. 공천 개입이 공천 장사인데 네. 이 공천 뇌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천 뇌물로. 공천 뇌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수사의 범위에 따라서 네. 이제 공천 뇌물까지 확대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예. 저는 그래서 명태균의 그 협박이 간단하게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그 협박하는 태도는 우리가 비판을 하지만 동시에 도대체 어떤 정말 더러운 그런 짓들을 했길래 명태균이 저런 일을 하는데 고소도 못하고 고발도 못해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지금 심각한 부분 아닌가. 당장 강하게 대응을 하고 대통령실에서 바로 법적인 조치를 하고. 아니 그동안의 대통령실은요 예. 그냥 건전한 비판 언론까지도 압수수색하고 그렇죠. 뭐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전 처음 듣는 법리거든요. 아니 어떻게 언론의 기능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고발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사안은 네. 언론의 기능이 아니라 명태균이라는 자가 협박과 온갖 말도 안 되는 저런 짓을 하고 있는데 네. 놔둔다.
이거는 너무 의아한 거죠. 대통령실의 지금까지의 태도로 보면 예. 이건 좀 뭔가 이상합니다. 이상하다. 일단은 네. 명태균 씨가 처한 현실을 보면 음. 작년 12월 달에 선관위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 네. 김영선과 명태균을 그리고 2월에 입건이 돼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아무도 명태균, 몰랐어요, 김영선이. 근데. 자, 예. 그때부터 대통령실과 험한 얘기가 오고 갑니다. 아. 본인 주장으로는 이런 협박도 했고 저런 협박도 했고 이런 클레임도 걸었다. 네,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렇게 명태균 씨가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6월, 7월에 각각 네, 네. 한 번씩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음. 결국 검찰은 사건을 인지한 12월 이후로 예. 9월까지 사건을 묵혀놨다가 지금 아. 이 사건이 터져 나오니까 급하게 압수수색을 했어요. 예. 압수수색을 당하다 보니까 명태균 씨가 그때부터 지금 입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검사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나를 입건하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야, 야, 이거 뭐 영화 보는 것 같다. 영화.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이고 예. 그리고 오죽하면 검찰에서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다. 9시간 만에 바로 돌려줬습니다. 저도 검찰 수사를 많이 지켜봤는데요. 그런 상황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 받아보셨잖아요. 예. 네. 아니 뭐 압수수색은 안 당해봤어요. 아직 안 나와있어요. 당한 사람만 봤는데 네. 이재명 경기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핸드폰을 압수수색해갖고 안 돌려주는 게 몇 달 동안. 그래서 법정에서 엄청 항의하셔갖고 겨우 돌려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몇 시간 돌려주지 않습니다. 현직 도지사 핸드폰도. 그런데 9시간 만에 예. 자진 반납했다. 야, 이거는 정말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장 조사, 검사 핸드폰 반납 이후 검사의 흑역사다.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마구잡이로 지금 막 이제 중요한 얘기는 안 하고 네. 나의 영향력이 이 정도였다. 이런 그러니까요. 것만 계속 입으로 지금 떠들고 다니는 거죠. 네. 그러면서 대통령 저는 대통령을 상대로 굉장히 위협을 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나를 만약에 검찰에서 네. 수사해 갖고 기소하면 나는 진짜 가만 안 있고 나 혼자 못 죽는다. 다 터트리겠다. 이런 선전포고와 같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의 그런 협박, 예를 들면 뭐 탄핵 하야를 검사 앞에서 들먹이는 것 자체가 정말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이제 더 궁금한 게 그건 그대로 우리가 비판을 하고 네. 아니 도대체 뭔 짓을 했길래 무슨 범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명태균의 협박에 대해서 이런 방구 저항도 못하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뭐 멱살 잡혔다 그러죠. 네, 그 네,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아무런 지금 저항을 못 하고 있어요. 이게 더 수상하다. 그래서 저는 이 명태균의 이런 명태 정치에 대해서 연루되어 있는 정치인들 더 한심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윤석열, 김건희 이 두 부부를 비롯해서 네. 이준석, 김종인, 아하. 뭐 박완수, 오세훈, 홍준표 이름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런 명태 정치에 노란한 이 정치인들이 무슨 정치를 더 할 명분이 있느냐? 그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 정말 보수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아요. 뭐 제 책 제목이라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보수의 종말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명태 정치의 끝판왕, 보수의 종말이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심각한 사안이에요. 심각한 상황이다. 너무 지금 심각합니다. 이제 예. 세비 월급 반띵 김영선 의원의 세비 월급 반띵도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일이 없었어요. 공천 장사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예. 더 들어가 보면 그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한 몇 번의 사항에 대해서 중앙 여론조사심에서 제재를 받았는데 네. 결국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안심번호, 그러니까 통신사로부터 받는 안심번호가 있고 그 난수로 그 핸드폰 번호를 조합해서 만드는 그 RDD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RDD 전화번호의 데이터에 뭔가 의도된 데이터가 몇십만 개, 몇만 개가 포함된다면 예를 들면 그럽니다. 보수층 응답을 잘하는 보수 성향 유권자들의 네, 핸드폰을 뭐 1000개만 그 RDD 전화번호에 섞었다. 그러면 확 굉장히 튀죠, 진짜. 왜곡된 전화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의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서 제재를 받았고 결국은 대선 때 공표된 그런 여론조사가 뭔가 오염된 샘플에 의해서 아하. 오염된 결과, 그래서 여론 조작이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네. 그래서 그 의혹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그렇다면
대선이라는 게 말이죠. 네, 그 네. 선거라는 건 밴드웨건 효과가 있습니다. 첫 여론조사, 그렇죠. 선거 초기 여론조사에서 뭔가 유력한 후보로 여론조사 결과 발표되면 네. 그리로 사람 조직이 싹 몰리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지난 국민의힘 대표 선거, 그 다음에 전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네. 모두 조사해야 될 여론 조작 의혹이 매우 짙다. 결국은 그 진실을 명태균 씨도 알고 있고 아하. 그래서 강혜경 씨도 알고 있고 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이준석 대표까지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근데 대표도 이 요거는 상황을 전 알고 있을 수사가 거다. 필요하다고 네네. 보는데 네. 정확하게 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만약에 여론조사가 아니라 네. 여론조작까지 갔다라고 하면은 업무방해죄를 또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공직에 취임하기 전에 본인의 여론조사료를 면탈받는 식으로 하면서 공천권을 거래 대상으로 줬다라고 하면 이건 뭐가 되느냐? 3억 6천 사전수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전수뢰죄. 사전수뢰죄. 뇌물을 미리 받는 거죠. 아. 공직에 취임하기 전에. 이게요. 사전수뢰죄가 특가법에 적용이 돼서 뇌물이 1억만 이상 넘어가도요.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저는 예. 지금 명태균 씨가 나와서 이게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본인의 영향력은 입증이 됐어요. 그 영향력이 아까 말씀드린 공천 거래, 네. 공천 뇌물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럼 이거는 수사 사안이요. 핵폭탄급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무슨 정치자금 위반에 뭐 회계 잘못했고 이런 게 아니고 여론 조사가 조작까지 갔다라고 하면서 네. 뭔가 이게 사전 뇌물 수뢰죄까지 연관이 되면 이거 정말 폭발력이 크다. 그래서 전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아무 입장 못 내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 이거 매우 심각하지 않는가 그래요. 이렇게 봅니다. 공식적인 입장도 안 나오고 그냥 저는. 반드시 대통령실 수사 필요 이거 반드시 특검해야 됩니다. 관계자 얘기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채널A 보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취임 전 인수위 때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명태균 씨한테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는데 명 씨가 거절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수위 이 참여를 김건희 여사가 왜 제안합니까?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근데 거예요? 사기인가요? 이분 뭐 전과까지 좀 있는 걸로 알려져 네, 있고 게다가 지금 하는 짓을 보면은 국회의원 월급 반띵 뜯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브로커 중에서도 가장 질 낮고 예.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선 넘는 짓을 많이 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한테 인수위를 제안한다? 제안했다. 그것도 김건희 여사가 아니 그러니까 제안했다. 그것도 전화로. 웃기지만 인수위에 가는 것도 웃기지만은 이런 자가 정권 인수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거기다가 왜 그걸 김건희 씨가 제안을 하는 건지 이거 더 웃긴다. 아니 마포대교에서 막 이러고 있는 모습 예.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포대교의 그 김건희가 인수위 시절에는 이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한테 인수위 자리를 제안을 했고 그 전에 후보 시절에는 여론조사 관련된 논의를 하고 이준석, 윤석열, 김건희 있는 자리에 명태균이 있었고 만나서. 2021년도 얘기입니다. 예.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 명태균의 이 명태 정치 정말 이 국회 네. 정치 끝판왕에 있어서 김건희가 주인공이다라는 게 더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도대체 뭐 하고 있습니까? 아니, 술만 먹는 게 일입니까? 아니 자기 배우자가 이러고 다니는데 제안하고 다니는데 명품백 낼름낼름 받아놓고 다니는데 예. 공천 개입하는데 대통령은 모릅니까? 하하. 둘이 뭐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붙어 사는 부부지간 아닙니까?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 네. 그래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명태균 씨와 윤석열 후보의 친분에 대해서 명 씨로부터 네. 특별한 조언을 듣거나 활발한 소통을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자, 이 문장을 보면 알 수 네. 있습니다. 특별한 조언. 특별한 조언은 없었고 조언은 있었다는 얘기겠죠. 평범한 활발한 소통. 활발한 소통은 아니고 소통은 있었다. 선의의 조언만 있었나 보다. 그리고 그렇네. 알고 있다. 예. 이 사람을 얘기한 사람이 나는 그렇게 아는데 실제로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마나한 답변을 하는 대통령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뭔가 팩트와 조금이라도 자신이 있으면요. 네. 행정관 시켜서 바로 대리고발하는 게 바로 윤석열 정권인데. 그러니까 조심. 아 이거 역시 지금 못 건드는 사람 몇 명 있잖아요. 예. 이종호, 예. 김대남,
그리고 명태균. 물론 김대남은 좀 약화됐습니다만. 네. 하여튼 이종호, 명태균은 죽을 때까지 못 건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냐 이거죠. 희한하네요. 왜 그러냐를 한번 우리는 예. 들여다봐야 된다. 김대남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하니까 네. 그 서울 보증보험 바로 사퇴했어. 명태균 씨하고 그렇게- 좀 급이 다른 거야.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명 씨가 이제 채널 A에 또 김 여사 주고받았던 추가 텔레그램 캡처본도 공개를 했던데 뭐라고 돼 있냐면 지난 2022년 9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려던 이유가 명태균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 이런 메시지를 지난 2022년 9월에 이제 보냈다는 거예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불참하려던 이유가 명태균 조언 때문이라는 소문이 돈다는 메시지를 김건희 여사가 보내왔고 여기에 대해서 명 씨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엄벌하라 이렇게 회신한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참 그때를 복귀해 보면 당시에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 불참하려는 그러니까 참석하지 못했던 이유가 현지 교통 상황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좀 텔레그램 저희가 띄워놨습니다. 명태균 조언 때문이다 그러고 천공위에 명태균이 있다 이런 얘기가 돈다는 걸 김건희 여사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 씨가 이거 책임 소재 분명히 하고 엄벌하라 이렇게까지 조언을 했다는 건데 아니 그때 야 이게 뭐예요? 아니 그때 이제 엘리자베스 예. 여왕 장례식 때 차가 막혀서 불참을 맞아요. 모든 정상들 대부분이 걸어갔대요. 다 차가 막혀서 네. 아니, 일반인들도 와갖고 참배를 하고 하니까 정말 그 막히죠. 마크롱 대통령 네. 운동화 신고 가서 참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가 저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네. 참배하러 외교 순방을 갔는데 장례식에 지금 참석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지금 생각해도 그냥 명구하네요. 너무 제가 창피합니다. 아니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정말 저는 엉뚱한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고 보는 게요. 이게 지금 명태균한테 노란한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국정이? 아니 그 정확하잖아요. 네, 국정이 네. 노란한 겁니다. 놀아놨죠? 근데 놀아놨는데 그 중심에는 김건희가 있는 거고 김건희, 명태균 둘 다 사인입니다. 이거 사인에 의해서 국정이 노란한 거 우리가 본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이죠. 그렇죠. 그때 그걸 경험을 했는데 네. 그걸 경험한 이후에 지금 한 8년 됐습니까? 이게 8년 만에 또 이런 짓이 또 반복되고 여기에 예. 또 놀아나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자괴감과 비애감을 느끼고요. 아니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 대통령을 파면까지 했으면 이번에 더 큰 책임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필이면 그 당시에 검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에요. 이 아이러니 전 이게 야. 너무 정말 비현실 세계를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개콘은 개콘. 그 개콘이죠, 개콘. 네, 아니 네.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 쫓아내 주세요라고 수사를 해서 공소장을 썼던 그 담당 검사가 네. 대통령이 됐는데 본인이 그거보다 더한 짓을 합니다. 아이고, 근데 아이고. 국민들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면서 너무 기가 차니까 네. 이게 지금 불 붙어서 일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정말 자괴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열폭하고 있는 이 순간에 네. 한국 경제에서 오늘 오전 7시 35분에 음. 여배우인 줄 알았네 들썩 김건희 정통 복장 또 히트라는 그렇게 기사가 그런 나왔어요. 단독 보도를 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야 필리핀 가서 저걸 하려고 필리핀에 간 거였습니다. 저 어깨뽕 보이십니까? 어깨뽕? 이 어깨가 좀 솟아있네요. 어깨뽕 하니까 다른 뽕도 지금 제가 생각나는데 그건 제가 차마 말은 못하겠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거죠 한국경제. 야, 이게- 온 문의는 홍매화인가요? 야 이게 지금 뭐 꽃이네, 무슨 필리핀 꽃이. 전통 의상이라고 홍매화 비슷해서. 여배우인 줄 알았답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아침 7시 30분에 한국 경제에 나왔습니다. 야, 요 밑에 보십시오.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보니까 필리핀 대통령 예. 그 영부인보다 더 튀어요, 더 튀어. 야, 자 이게 지금 우리 이 일간지에 이제 나오고 있는 이제 보도라는 게 오늘 7시 많은 분들이 35분에 지금 전국이 대한민국이 네. 김건희, 명태균,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지금 열폭하고 있는데 대통령 내외는 필리핀 가서 저러고 있다. 아하. 이거에 대해서 아니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국정농단을 우리가 네. 한번 겪었는데 그 국정농단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해서 밝혀냈잖아요. 근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런 똑같은 일 내지는 더 심각한 일이
이렇게 발생하는 걸 방치할 수 있느냐. 아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뭐 집권 여당을 비롯해서 뭐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시는 분들 어떻게 이걸 정당화시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 지금 위태로운 상황인 거고 네. 이 명태균 문제를요. 이거 발본색원해 가지고 뿌리를 뽑지 않으면은 네. 정말 대한민국은 전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아. 이게 시금석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탄핵 정국에 어떻게 보면은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JTBC 보도를 보면 명 씨가 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그러니까 대통령실 직원이 자신이 찾아와서 대통령 이름을 팔아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듣고도 믿기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제가 이 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보니까 명태균 씨가 네. 김건희 여사 녹취록 뭐 오빠한테 전화 왔죠. 이걸 맨날 틀고 다니니까 대통령 취임 6개월 후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이 찾아온 거야. 대통령 좀 팔지 말라고. 네, 네. 경고하라고 온 거겠죠. 이러시면 안 된다. 너무 이게 여론이 나쁘다 얘기를 하니까 명 씨가 내가 말이야 대통령한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나는 좀 팔아도 돼. 그래서 내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 진짜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정말 대한민국에 이래도 대한민국에 진짜 이 정도뿐이 안 됩니까? 저 정말 창피해서 어디 가서 얘기도 못 하겠어요. 아니 이렇게 팔고 다니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네. 팔면 대통령실에서 고소고발을 하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구속을 시키든지. 옛날 건진 때 생각이 나네. 건진 때도 예. 건진한테 주의를 준 게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 조심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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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진주의보. 공개 경고했잖아. 이번에 건진은. 명태주의보를 발령한 거죠. 명태주의보.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예. 저는 지금 참 이런 거를 우리가 시사 프로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이 상황이 너무 큰 야. 자괴감이 드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의 이름을 네. 팔아도 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고 다녀요? 아니, 그거 나는 좀 팔고. 팔아도 돼. 그러니까 나는 팔아도 돼. 나는 좀 팔아도 이 정권은 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무너뜨려. 내가 파는데 검사한테 네가 뭔데? 가가지고 아니 대통령 탄핵하야 좀 당하는 거 감당할 수 있겠어? 이게 아,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 초현실, 이 초현실 같은 이 그러니까 현실. 우리가 초현실주의. 김영선 의원이 노량시장 수돗물을 먹을 때 네. 아무도 이해 못했어. 저 사람이 갑자기 그것도 왜라? 초현실이야. 이제 내가 이해가 가. 왜 저 사람들이 저러고 다니는지. 야, 다 연결이 돼요. 예, 다 연결이 돼요. 이제 이해가 됩니다. 저 깜짝 먹을 수뿐이 놀랍니다. 없어요. 야, 그러니까 이 사안 자체가 어디까지 커질지 모르겠지만 명태균 씨는 계속해서 또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고 있는데 1시간 전에 뭐라고 썼냐면 배고픈 병사는 창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없다. 배고픈 이게 표현했지만 배고픈 이제 병사는 창을 들고 나가 싸울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한글도 못 써. 한글도 잘 모르는 모양이에요. 배고픈 이 지역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얘기도 좀 해석을 해보자면 배고픈 병사 못 싸우는 거 알지 않느냐 나는 배고프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 이제 여론조사로 예. 대선 여론조사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3억 6천만 원에 금하는 그러한 여론조사를 보고를 했는데 네. 청구서를 가지고 서울로 갔는데 못 받아왔지 않습니까? 그 대신 정황으로 보면 김영선 의원이 뭔가 공천을 받았다는 재보선 때. 의혹이 있는데 네. 결국은 그렇습니다. 월급을 반대를 와이프로 받았는데 예. 그게 뭐 한 1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앞으로 공천을 또 받아서 한 4년간 월급 반띵을 하면 제 생각에는 채워진다. 얼추 3억 6천이 채워졌을 텐데 공천에 떨어지다 보니까 회수를 못한 거야. 예. 제 생각에는 회수를 못하다 보니까 나는 정권에 열심히 일했는데 속았다. 돈을 회수를 못했다. 욕은 욕대로 먹고 네. 금전적 이익도 전혀 못 보고 원가도 확보를 못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러 너무 가지 해석을 나올 수 충격적인 있는. 게 네. 진짜 명태균 씨가 뭐 지금 배고픈 뭐 그런 표현을 병사는 썼지만은 못 싸운다. 이게요. 예. 아니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그 법 어긴 것도 너무 중차대한 법률 위반까지 네.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결국 이 핵심이 국정의 사유화 아닙니까? 지금 사유화된 결과가 어떻습니까? 예. 나라가 그냥 완전히 그냥 정말 개판이 될 정도로 나라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이게 뭐 기강이 무너진다는 말로도 표현이 안 돼요. 네. 그 중심에 지금 명태균 씨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드러났으면
좀 자숙하면서 수사를 받고 죄송해야지. 최순실 어떻게 했습니까? 네. 들어오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요 더 뻔뻔해져가지고 지금도 보십시오. 계속 페이스북에 글 올려가지고 윤석열, 김건희 그러니까요. 들어라 이거죠. 계속 공개 협박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뭐가 책이 잡혔는지 아무 조치도 못 하고 있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결합니까? 지금 의료 대란만 해결 못하는 게 아니라 명태균도 해결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이게 전혀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우리 국민들이 좀 정리해주길 바라는 그런 사안들이 있어서는 묵묵부답이고 조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야당 대표만 수사하고 또 기자들만 압수수색하고 이런 건 반복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 아니 윤 대통령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는 그런 얘기. 그러니까 불공정과 몰상식으로 지금 이제 귀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금 네. 9시 26분 현재 시각 네. 저희 실시간 동접자 수가 1,100명을 이야. 돌파했습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네. 아직 활력 방송. 배고픕니다. 배고파요. 미친 텐션. 예. 예. 근데 아직 이 시간에 이제 박인호가 한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지금 좋아요는 580여 분 정도 눌러주셨는데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눌러주셔야 저는 됩니다. 최소한 윤석열 대통령 부정 지지율은 우리가 늘 넘어야 된다고 봐요. 70%. 70%는 넘어야 좋아요가 됩니다. 나와야 좋아요 됩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네. 알림 설정. 구독, 좋아요, 알림 그래야 설정. 저희의 활력과 지구력이 네.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활력, 지구력도 지속되지만 박인호의 운명도 박인호의 운명.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박인호가 네. 요새 좀 아직 안정적이지 않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될지 매일이 모릅니다. 위기입니다. 매일이 위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고요. 이게 겨울이 네. 되면 어떻게 홍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가 네. 뜰 수 있습니다.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활력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은 예. 박인호로 아침마다 절박합니다. 박인호. 절박해요. 아침에 들으면 좋은 방송이에요. 잠이 확 깨니까. 잠이 확 깨니까 네. 이런 텐션을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아침에. 어렵습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텐션은 다른 분들이 하면 그 다음에 일정이 소화가 안 돼요. 절박한 텐션이라고 좀 명칭. 절박한 정말 낭떠러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텐션이라고 얘기해 우리 주십시오. 김지호 대변인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네. 이 들으시는 분들로 하여금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 절박하다. 이런 도와주고 싶으시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정치인에서 제일 중요한 네. 게 애절함입니다. 애절함을 애절함. 가지고 네. 있는 박인호 여러분들 많은 응원과 성원 보내주시고요. 지금 슈퍼챗은 좀 종말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종말만큼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슈퍼챗 종말은 꼭 기다려 보겠습니다. 꼭 막아주십시오. 꼭 막아주십시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 댓글을 보니까 이런 댓글이 있어요. 이 국토의 양평고속도로 이소영 의원 질의 보세요. 종점에 김건희 일가땅 보상받는데요. 장관이 보조금 그거 보상받는 것 같다 그러냐고 뭐 조금 받는 거 가지고 뭐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얘기를 좀 이어가 보죠. 어제 이제 이소영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그겁니다. 아니 종점 이게 양평 IC 1.8km 위에 있는 최종 대안 1호선 종점 램프 부근이 정확히 대통령 처가 소유 땅. 근데 사실은 지난번까지만 해도 우리가 볼 때는 좀 개발되기 좀 예쁘게 돼 있는 예쁜 땅 이 위주로 봤었는데 이 종점 부근을 봤더니 여기도 대통령 처가 소유 땅인데 산비탈이라는 겁니다. 산비탈 땅. 여기 겹치게 된다는 거예요. 자를 대고 이은 것처럼 정확히 대통령 처가 땅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이게 개발되기 어려운 땅 산비탈이라서 이거 괜찮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알고 봤더니 종점이 거기에서 겹쳐서 어차피 보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랍고 황당한 상황은 이 산비탈에 흑염소와 칠면조를 키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보상을 받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보상액을 챙기기 위해서 보상받을 토지에 가축을 키우고 있으면 추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흑염소 칠면조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알뜰하게 살뜰하게 이걸 챙기기 위해서 가축까지 키우고 있는 이런 모습 여기에 대한 지적이 어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고 있었던 양평고속도로 잊으면 안 된다. 그걸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길 수 있는 어제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잊지 말자 예. 공천 개입 그리고 잊지 말자 이채 양명주 다시 이채 한번 양명주. 외치지 않을 수 없는데 양에 해당하는 그렇죠. 양평고속도로. 양평이니까 양명주인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네. 생각이 드냐면은 왜 이 정말 신비한 일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게 예. 뭐 동해바다에서 석유 나온다 이건 너무 얼토당토한 얘기지만 이것도 잊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태왕고를. 내 계좌가 이용당하는데 나는 몰랐고 돈이 막 23억씩 들어오고 나는 잃었는데 예. 막 4천만 원이 보전이 되고 네네. 이런 신비 그리고 내 경력과 학력은 위조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예. 또 신비가 뭐냐면은 막 명품백을 받았는데 검찰이 알아서 겨가지고 처벌이 안 되는 이런 신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그리고 막 고속도로를 놓는데 예비 타당성 조사도 생략되고 노선이 막 바뀌고 네, 바뀌어가지고 네, 네, 네. 내 집 앞으로 도로가 나는 신비. 근데도 수사가 안 되는 신비. 흑염소 키우는 이런 게 거길로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이게 네. 정말 왜 김건희 여사 앞에 모든 공권력이 무릎을 꿇고 이건 심지어 사실은 원희룡 장관 시절에 있었던 일이고 그때 뭐 원희룡 장관이 나와가지고 뭐 민주당 간판 내리게 한다고 막 난리를 쳤을 때 있었던 맞아요. 그 사건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다 빼가지고 김건희 여사 그 일가가 있는 땅 쪽으로 도로가 옮겨가는 거 아니에요. 신기하죠. 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진실도 지금 파헤치지 못했고 이제 국정감사 시작하니까 이소영 의원이 전 잘 지적을 한 것이고 네. 앞으로 이 양평 고속도로 논란도 반드시 해결하고 뿌리 뽑아야 된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네, 씨의 최은순 직업이 씨. 뭔지 아십니까? 직업이요? 직업? 그 잔고 조작 증명했 그 위조했다가 직업을 위조 아닙니까? 직업이? 건설? 농부랍니다. 아, 너무 이게 아니 정말 그것도 웃기는 위조된 거 아니에요? 뭐냐면은 위조 전문인데. 양평에서 그 농지를 사서 아파트를 개발할 때 그 아. 농지를 살 때 본인의 직업에 대해서 농민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럼 뭐 각종 농자재를 가지고 서울 살면서 네네. 그 몇백 그 뭐 1000평 가까운 그 땅을 말이야 내가 직접 경작하겠다 이러고 땅을 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땅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뭔가 그런 산 비탈이나 이런 데는 개발이 안 되잖아요. 허가가 안 나요. 예. 그러면 사실은 누가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삽니까 그 땅을? 맞아요. 몇십 년간 그럼 보유하게 돼요. 그럴 때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 보상도 받고 그럼 보상을 더 받으려면 뭘 하냐? 어떻게 하냐면 나무를 심기도 하고 나무도 심죠. 두 번째로는 그런 흑염소나 농장. 돼지나 칠면조를 키우는데 자 흑염소와 칠면조 왜 키울까요? 관리하기가 좋습니다. 소나 돼지는 굉장히 힘들어요. 밥도 줘야 되고 이게 잘 관리해. 그 덩어리가 크잖아. 그렇죠. 그런데 염소는 그냥 풀어놓으면 되잖아. 풀 뜯어 먹어 지가 자, 그냥. 칠면조. 예. 그 왜 닭은 안 키웠을까요? 닭은 닭값이 쌉니다. 칠면조 비싸잖아요. 풀어놓기도 좋고 이런 식으로 꼼수를 해서 한 마리에 얼마당 깨알 디테일로. 어떻게 보상을 흑염소. 받겠다는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짠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흑염소 전 얘기 나와서 이제 몸에 좋은 거 키우나 보다 싶었는데 어, 그게 아니었구나. 대통령 영부인 가족들이 예. 이러고 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저 생각에 댓글을 보고 제가 이채양 말씀을 명주. 드렸는데 네. 이채영 명주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특히 어제 이제 국감이 시작이 됐습니다. 글쎄요, 많은 분들이 볼 때는 뭐 큰 거 한 방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제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야당 의원들이 21g 사무실 가서 동행 명령장 그걸 딱 전달하려는 그 모습. 그게 지금 이 정권의 모습과 정권 관련된 의혹의 하나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나와라 책임져라 하는데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네. 없고 응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21g 사무실인데 야당 의원들이 다 갔어요. 행안위 의원들이 갔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인기척이 없어요. 동행명령 주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게 참 인상적인 장면 아닙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이제 저기 딱 하는 걸 보니까 그 아브레우라고 그분 사무실 보는 느낌도 좀 나요. 약간 페이퍼 컴퍼니 예, 예. 느낌이 그렇게도 나는데 네. 저는 사실 이게 국감에서 뭐 한 방이 없었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어. 아니 한 방이 있으려면은 국정 운영 잘하고 있는데 네. 어느 하나가 고장이 나서 그걸 폭로했을 때 한 방이다 아. 활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네. 온 사방이 지뢰밭이고 사방이 폭탄 천지인데 거기서 한 방을 어떻게 운운합니까? 모든 게 아니 모든 게 엉망진창인데 아. 아니 여기서 지금 의료 붕괴 얘기해도 그게 한 방 터지겠어요? 네. 아니, 엉망진창인데 거기다 공천 거래, 공천 뇌물까지 지금 나오는 판에 어떻게 한 방이 이걸 이깁니까? 이 충격과 공포를 어떻게 이기냐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지금 국정 운영을 안 하고 있고 국정 운영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국정에 대해서 국정농단, 국정농락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네. 이거 이슈 정리하는 것도 너무 어렵다. 정리도 왜 이렇게 녹취록은 또 많습니까? 왜 이렇게 들어야 될 게 많고 왜 이렇게 진술은 또 엇갈리고 거짓말들은 해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정리하는 것도 너무 어려워서 이번에 민주당
그냥 우리 야당 의원님들은 딴 거 하지 마시고 그 그래픽 좀 만드시고 네. 녹취록 정리 좀 하시고 정리요? 언론이 해놓은 거에 조금 더 레벨업을 해가지고 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받아들이기 쉽게 그렇네요. 이 역할만 잘해도 그거 저는 열방 백방이라고 보는 어, 거예요. 열방 백방. 아니 한 방이 빵빵 어디 있습니까 터지고 지금 이 있다. 상황에서. 네. 빵은 이진숙 그 위원장이 사먹은 게 빵이지. 안 그렇습니까? 어제 오후에 나왔더라고요, 이 이진수. 용산 관저공사 예. 문제가 굉장히 폭발성이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관급 공사 관하고 계약을 할 때 네. 수의 계약을 하더라도 모두 다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나 아는데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 비교 견적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업체, 이 공사업체가 이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매출액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굉장히 꼼꼼히 점검해서 그 뭐라 그러죠 계약을 맺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중에 큰 문제 되죠. 자체 감사 이거. 걸리죠. 예. 감사원에 감사 걸리죠. 다 그럼요, 감옥 가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관급공사 간급 계약하면 남는 게 없다. 아, 오히려 뭐 그렇게 해봐야 골치만 아프고 의심만 받고. 예, 그 별로 이익이 안 된다. 그런 게 굉장히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21g이라는 데가 증축을 할 수 없는 업체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증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행안부에서 이러한 관저 증축을 하기 위해서 그 전문가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공사 감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르니까. 예, 예. 왜냐하면은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 뭐 경호원들 모르잖아요. 모르죠. 공사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보낸 거예요. 네. 그분이 바로 행안부 권준영 과장님입니다. 권준영 과장님. 과장님이 용산 관저에 대한 공사 감독자였는데 네. 21g이 오니까 아니 당신들은 실내 실내 인테리어 업체가 증축하면 안 된다. 법에 어긋난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그거 당연한 얘기죠. 아니 근데 예. 이 업체가 막 이상한 업체를 끌고 들어와서 막 계약을 하청을 하고 주고 막. 뭐 야. 나중에 다 공사한 다음에 계약 맺었다는 거 아니야. 있을 수가 없는 얘기야. 계약하기 전에 모든 내용들을 다 파악을 하고 이상이 없을 때 계약이 진행되고 계약이 진행돼야 공사가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공사를 하고 계약을 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것도 하나의 또 신비네. 그러니까. 아니 신비. 그러니까 신비 정부네. 지금 신비로워. 자 이분이 행안부의 권준영 과장님이 행안부 직원이니까 국회에서는 뭐 증인 신청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 기간 부를 수 나오니까. 있으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뭐 실무자가 뭐 참석하고 이런 거는 내 권한이 아니다. 행안부 장관이 이런 거. 그래서 지금이라도 행안부 권준영 과장님을 증인 신청해. 행안위에서 증인 신청을 해서 예. 종감이라도 이분이 나와서 들어야겠네요, 이거는. 이 사건이 이분이 다 알고 있어. 오, 얘기하셔야겠다. 그러니까 21g 뭐 이 대표는 어디로 도망갔을지 몰라더라도 네, 네, 네. 권준영 과장님은 왜냐하면 예. 이게 만약 잘못되잖아요. 제일 먼저 다칠 사람은 권준영 과장이야. 왜냐하면 이 용산 관저공사의 총 감독자, 총 책임자입니다. 그렇네. 이거 좀 냄새가 나는데 아니 그냥 이분 불러다가 다 예. 증언을 받으면 누가 이렇게 했는지 다 알 수 있고. 그럼 요번에 김오수 네. 김호진 국토부 전 네, 차관님 공항공사 예. 회장 담당하는 사람. 내정됐다고 하는 그분 자 자기가 21g을 누구한테 추천받았지 몰랐는데 그 업체로 이렇게 했다 선정해서 했다 업체 기억 안 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저희가 현장 모습을 긴급하게 연결했는데요. 바로 민주당에서 상설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현장입니다. 상설 특검 아니에요. 자, 지금 보면은 이 세 가지를 적시해 놓은 상황이죠. 수사를 해달라는 내용을 세 가지를 적시를 해 놨습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 김승원 의원, 박주민 의원 함께 국회 의안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결국에는 상설특검까지 이제 가는 거죠.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국회 증감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상설특검으로 수사를 해달라.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이에요. 뭐 이거는 국회 이제 과반 의석을 민주당이 가지고 있으니까 네. 뭐 통과되는 것은 확실하고 네. 이건 원래 있는 법안이니까 거부권 행사 못하는 거죠. 못하죠. 이거 되는 거죠. 되는 네. 건데 7명의 이 특검 추천위가 글쎄요. 뭐 사실은 야당에 유리하게 특검이 추천이 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럼요. 거기에 대한 핸디캡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상설 특검을 가동해서라도 지금 이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나 삼부 토건 문제 이런 것들은 수사를 좀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오마이TV 생중계 현장 모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생생하게 현장 모습 보고 계신데요. 자, 정지하면 아닙니다. 지금 사진 찍기에서 잠깐 새 의원들이 잠깐 정지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정지하면 아니고요. 특별검사 수사 요구안 이걸 이제 뒤에 카메라 기자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정지 포즈 취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 이게 마치 얼음땡 하고 있는 것처럼 예 얼음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좀 길게 하네요. 얼음. 아 민주당 잘하고 있네요. 충분히 이거는 다 이제 보도가 돼야 되니까. 저는 저렇게 해가지고 한 상설 특검을 한 12개 정도는 해야 된다. 아하, 워낙 단발권. 상황이 백화점 신상처럼 쫙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비리가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죠. 김용민, 박주민, 김승원 의원 지금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저희가 방금 상설특검법에 나와 있는 대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서 수사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데 수사 대상을 특정할 수 있는 본회의 의결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제출한 안건은 안건에 포함된 수사 대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그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구명 로비 사건, 두 번째가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그리고 세 번째가 22대 국회에서 국회 증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 이 세 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해서 특검법을 특검 수사 대상 결의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국회 규칙 개정안도 내신 걸로 아는데 네. 연관해서 적용된다고 보는데. 네, 아마 국회 규칙안이 먼저 개정이 되고 또 이 안건은 그러니까 국회 규칙안은 운영이고요. 이 안건은 법사위에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회 규칙안이 먼저 개정되고 나서 이 안건이 처리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사실 규칙 개정안 관련해서는요.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 후보를 단서 조항으로 달면서 좀 지역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도 드는데 개별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고 규칙을 바꿔야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개별 특검법은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고요. 이건 병행하는 개념인데요. 둘 다 똑같습니다. 우리 특검법도 그렇고 상설특검법에서 규칙 개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대통령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거부권 행사 한계를 벗어났다라는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설특검 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여전히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을 해소하기 위한 운영규칙 개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사실은 뭐 법을 개정할 경우에는 알다시피 이해충돌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거부권을 행사하니까 그것을 좀 뚫어낼 필요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권한을 자꾸 비정상적으로 또 반헌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규칙 개정은 거부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할 수밖에 없었다. 매우 씁쓸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한 말씀 하실까요? 다른 질문? 예. 뭐 저도 아무튼 그 언론 보도에 의하면 검찰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김건희 여사 혐의를 무혐의 하겠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느 정도의 증거가 더 있어야 기소를 할 건지 답답한 심정입니다. 다행히 이번 상설특검법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대한 것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는데 저희 법사위 특히 이제 법안 일소위원장으로서 아주 명확하고 또 깔끔하게 이 상설특검법을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근데 그 세 가지를 왜 일부러 약간 좀 떼서 하셨는지 궁금한데 다 사실 특검법에 다 포함을 해도 되는 내용인데. 이제 네. 일단 상설특검과 저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특검의 가장 큰 차이는 수사 기간 그리고 특검 조직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수사 기간도 60일이고 수사 조직도 협소하거든요. 작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설특검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다 수사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좀 독립돼 있는 것으로 보이면서, 그리고 이종호 씨가 둘 다 연관돼 있습니다. 연관돼 있는 이 사건을 상설특검 대상으로 먼저 삼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범죄들은 다 여전히 특검법에서 저희가 다룰 계획입니다. 혹시 나머지 범죄들도 상설특검을 좀 잘라서 추가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런 고려는 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냥 기존 특검법에 다 포함시킬 계획만 갖고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요거 하나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상설특검법 관련돼서 우려가 하나 나오는 게 과정을 거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어떡하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법상에는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 임명을 안 하면 법률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 점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정도 마쳐도 되겠죠?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민주당에서 상설특검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해서 상설특검으로 좀 돌발해보겠다라는 건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 저는 예. 뭐 상설특검을 이제 시작을 처음 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그 상설특검을 추천하는 절차 자체가 사실은 여야 합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날카로운 특검 임명할 수 있겠냐라는 한계가 있어서 전 여기에 너무 의존하는 건 반대인데 아하. 그래도 일부 활용할 필요는 있다. 지금처럼 아예 활용할 꽉 필요는 막혀 있다. 있는 국면에서는 네. 마중물 정도라도 이 상설특검이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지금 현안이 너무 많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특검도 있고 김건희 씨를 겨냥한 특검도 있는데 네. 사안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네.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현직 때 발생한 범죄, 혐의 네. 여기에 대해서는 전 야당 추천 특검을 계속 고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음. 예를 들면 뭐 주가 조작 같은 경우는 현직 이전에 발생된 사안들이거든요. 아, 그렇죠. 이런 것들은 뭐 상설특검이나 아니면 뭐 3자 추천 특검을 양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거는 좀 네. 공간의 여지를 주고 아. 나머지 김건희 씨도 현직 때 윤석열 현직 때 발생한 범죄들은 전 야당 추천 특검을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나눠서 살라미식으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특검 전략을 짜는 네. 게 필요하다. 그리고 동시에 아하. 국정조사와 청문회도 네. 섞을 수 있는 것들은 다 섞어서 전 패키지로 가는 게 좋겠다. 패키지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 네. 뭐 민주당 잘한다 뭐 이런 댓글도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보셨습니까? 지금 굉장히 시적절하게 상설특검을 전 도입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네. 지금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이 너무 겁이 없어요. 아, 겁이 없다. 왜냐하면 이제 뭐 야당에서 국회에서 네. 입법청문회, 탄핵 청문을 해도 검사들은 안 나옵니다. 뭐 반헌법적 청문회라고 안 안 나와버려요. 나오죠. 예. 그러니까 너무 지금 겁이 없이 지금 날뛰고들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뭔가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강제력이 있어야 네. 내가 이러면 수사받을 수 있구나. 나도 성역이 아니구나. 이것을 한번 깨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이 너무 백화점식이야. 그냥 국정에 너무 많이 개입했어. 네. 그러다 보니까 사안이 너무 많어. 그래서 특검으로 다시 사실 이 모든 내용을 밝힌다는 게 제가 봐도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니, 그러니까 요 이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동의하는 게 음. 특검은요 제한된 인력이 제한된 기간에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는 거의 검찰청을 한 3개 빌려와야 될 정도로 혐의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특검을 나눠서 할 필요가 없어요. 수백 명 수사 인력이 투입돼야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뭐 우리 민주당과 네.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만큼 수사를 해야 네. 정말 그 많은 그렇죠. 그 고구마 같은 예. 정말 그 뿌리 네. 깊은 비리들을 밝혀낼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상설특검, 국정조사, 다 해야 되네, 다 해야 돼. 특검, 그다음에 지금 검찰, 공수처 네. 다 달라붙어야 돼. 네. 다 권력형 비리에 대한 싹 다. 모든 권력기관이 네. 다 달라붙어야 네. 이 사항이 규명될 수가 있다. 역시 검찰 꼭 끼시니까 시원하시고 아니 저는 딱 하나만 부탁합니다. 딱 하나만. 네. 네. 윤석열 현직 때 있었던 것만 야당 추천만 좀 유지해 주시고 네. 나머지들 특검 좋습니다. 쪼개도 좋고 어쨌든 간에 전략을 예. 잘 짜서 이 막힌 빗장 수비를 뚫으러 들어가야 된다. 뚫어야 된다. 인력이 부족하다니까요. 저도 시간 내 가지고 저도 특검 보러 가겠습니다. 저도 오늘 시간 내서라도 가세요. 할게요. 저도 아니 바쁘면 오늘 바쁘면. 한국경제에서 그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필리핀에 가서 이게 뽕 이렇게 이건 김건희 여사 사진 예, 왜 예. 보여줬어? 네.
메롱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라. 약 올린다. 대한민국 국민들 5천만이 아무리 떠들고 네. 정말 진보 유권자가 아무리 떠들어도 나는 필리핀 가서 여배우 행세를 하겠다. 야, 깐 영화제네, 깐 영화제. 그러니까요. 야.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베를린 영화제. 그래요. 보내줘야지. 야, 영화제 가셨네. 상설 특검으로 돌파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 이게 마중물이 돼야 됩니다. 마중물이 된다. 마중물 특검. 보고 왔고요. 여기서 레아 조아님이 네. 세 분 조합 너무 재밌어. 야, 이거 박수 한번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종말을 막아줬어. 슈퍼챗. 슈퍼챗의 종말을 막고 슈퍼챗의 종말. 박인호의 종말을 막기 위해서 레아 조아님이 레아 조아. 슈퍼챗으로 응원해 주셨습니다. 인생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레아 조아님 저도 좋아합니다. 레아 조아님. 저도 레아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요. 박인호가 좋아하는 레아 조아님. 종말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이 마중물 슈퍼챗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살았습니다. 상설 특검이 마중물이 되는 이거 것처럼. 마중물입니다. 네. 오늘 하루 살았습니다. 아니 응원해 주시면 좋아요 한 번씩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 이거 한 번씩. 절벽에서 자. 떴습니다. 네, 1,600명 넘게 보고 계신데 네. 좋아요는 1,000명. 야. 이거 윤석열 대통령 부정 지지율 우리 넘기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올려야 됩니다. 참여가 세상을 바꿉니다. 어이구 역시 마중물이 됐네요. 야, 역시 가을온이 마중물. 가을온이 세게 시원하다님. 갑니다. 너무 시원한 슈퍼챗. 신변 김지원님 쌍폭격기처럼 시원하고 세게 갑시다 이렇게 예, 외쳐주시고 계시고요. 강력한 특검. 자, 더 세게, 더 아이킴님은 슈퍼챗 20만 달러를 그냥 우와. 댓글로 주셨습니다.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다 감사해요, 다 재밌습니다. 아유, 너무 좋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21g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 그램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예. 세 사람 합치면 아마 23만 그램쯤 되잖아요. 저희는 톤으로 계산하지 않나요? 톤? 우리는 한 1톤 넘어. 2.3? 2.1톤? 네, 23만 그램. 네. 21g을 이길 수 있는 23만 예. 그램으로. 아니 근데 전 아까 특검 얘기하다가 지금 조금 슈퍼챗 예, 예. 와서 감사해 네, 네. 했는데 전 어쨌든 정리하면 어쨌든 지금 이 빗장 수비를 뚫을 특검의 조치는 필요하다. 근데 계속 거부권으로 막혀 있는 국면에서 아하. 균열이 좀 나고 있거든요. 균열이 좀 나고는 있어요. 근데 예. 시간은 없으니까 상설 특검으로 일단은 좀 치고 나가다. 네. 치고 나가면서 치고 나가자.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야당 추천을 유지하는 네. 요 전략을 좀 한번 잘 구사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박인호도 저희가 이제 이 마중물이 돼서 뚫고 나가. 오마이 TV의 마중물, 마중물 활력, 지구력. 성공대가 되고 싶은데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몰랐었죠. 겨울이 두렵습니다. 근데 저희도 아니, 마중물이 돼야 되는데 물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물이. 박정호 기자님이 우리 네. 절벽에 쌍폭 예. 너무 채찍질 하신다. 이대로 안 돼. 근데 대변인이 이게 고마운 일입니다. 예. 독수리는요 자기 새끼를 별도 밑으로 던져버려요. 우리가 그 살아 올라오는 게 독수리. 이게 독수리 날개 치듯이 독수리 평론 저희가 절벽 끝으로 폭격기. 밀어주십시오 저희가. 네, 떠오를지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예. 한동훈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네요. 국민의힘 당원이던 김다남 씨와 국민의힘을 극단적으로 음해해온 유튜버 등의 공격 사주 공작이 계속 드러나는 걸 보면서 당대표로서 당원들과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런 공작들에도 불구하고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압도적으로 선택해 맡겨주셨습니다. 새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잘하겠습니다. 뭐 이런 다짐을 올렸어요. 아니 저는 근데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 보면은요 예. 너무 한심하고 한심해. 너무 한가해요. 근데 너무 한심해. 이분도 뭔가 좀 어깨도 그렇고 좀 뭔가 이게 뽕이 좀 보이는 그런 아니 근데 상황이던데. 한심한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아니 지금 이제 자기 음해했다가 자기 피해자성에 기반해 가지고 네. 꽂힌 거예요. 아하. 아니 저는 뭐 내가 김- 이렇게 핍박받았다. 나 핍박받았다 지금 서사를 만들고 싶은 건데 아니 아하, 좋습니다. 서사를 만들고 예, 있다. 뭐 김대남에 대해서 처리하는 건 하는 건데 네.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 아. 목숨이 지금 파리 목숨이고 아니 저희만 절벽에 있는 게 아니라 한동훈 네. 대표도 지금 옆 절벽에 매달려 있어 대롱대롱 지금 제가 볼 때는. 음. 근데 저렇게 한가하게 김대남한테 꽂혀가지고 아니 국민들이 김대남한테 관심이 있지만 어제부로 이제 감사 사퇴했으면은 뭐 별로 그러니까요. 관심도 없어요. 아하. 근데 혼자 거기에 꽂혀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네요. 저기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간다는 거는 너무 위험한 전략이다. 그래서 저는 아. 너무 한심하고 너무 한가하다. 한동훈 대표 집권여당 대표입니다. 저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나라가 어수선하고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예. 아 너무 한심합니다. 아니 저는. 그러니까 한가하고. 지금 장안의 화제가 명태균 명태 정치, 명태 정치. 명태 네, 정치 명태 있죠. 정치. 그 지금 보수에 그냥 네. 그 뭐 한다는 사람 이름들이 다 거론되고 있지 다 않습니까? 나와요, 다 나와. 뭐 김종인부터 해서 이준석, 오세훈, 홍준표 뭐다 나와. 뭐 다 나와.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어. 아. 그다음에
관조공사 21g 어제 그 난리가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어.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안 해. 아니 그리고 그렇네. 뭐 국민 눈높이 얘기하더니 아무 말도 안 해. 뭐 지금 아무 말도 얘기도 없어. 없다가 행동도 이제 없어요. 그 네. 저기 예.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한 100여 명 네, 모아놓고 네, 네. 거기서는 뭐 결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민심을 따르겠다. 예. 맨날 말만 하는 거야. 음. 말만 하고 아니 정말 한동훈 대표가 민심을 따랐다면 네. 최상병 특검 발의해야 되는 거 맞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아니 그 엊그저께 그 일요일날 먹은 만찬 20명 중에 10명만 설득해서 최상병 특검 내야 된다. 내야 했었죠. 그런데 지금 두세 달 동안 뭐 한 겁니까? 충분히 실천할 수 있었는데. 성의 더 나빠. 문제인 거야. 더 나빠 성의 보였는데. 문제. 더 나빠. 더 나빠. 자기의 1호 공약 아닙니까? 1호 공약도 못 지키는 사람들이 예. 무슨 압도적인 지지를 운운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정치는요. 네. 한 번 말을 했으면 실천을 해야 돼요. 맞아요. 실천하지 못할 것 같으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사과를 해야죠. 그 얘기 아예 없어요. 아 그럼 언제 한다는 거야? 분명한 건 얘기를 안 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다음에 그러면 그때 발의할 거야? 아니, 다시 태어나면 하라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서. 다시 아니, 뭐 태어나서 이거 하나만 특검을. 한 짓을 하는 거 정치를 이렇게 하니까 맨날 욕만 먹는 겁니다. 야, 역시 폭격. 아우 야, 날카로워. 이 아니 그거 국민의힘을 나는 다 폭격을 떠나서 네, 네. 지금 겨울철 네. 네. 우리 어르신들 아, 의대- 좀 있으면 낙상 사고 네, 일어납니다. 아이고. 감기, 폐렴. 고관절 골절 되시면요 정말 수명이 단축돼요. 그 다음에 감기 걸리시죠? 네, 바로 폐렴입니다. 좀 예. 폐렴, 호흡기 질환이죠. 그 다음에 네. 뇌질환, 심혈관계 질환.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우리 공당 여당의 최고위원 인유한 의원이 수술을 청탁하는 그런 문자를 보냈잖아요. 다 밝혀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가 없어. 근데 감찰을 안 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사를 안 해요. 네. 나보고 증거를 아니 내가 검사입니까? 내가 공직자입니까? 내가 그거를 막 찾아와. 이렇게 찾아오면 수사해. 그게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편향된 거잖아. 네. 공정한 공공기관에서 조사를 해야 돼. 신고조차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이제 한동훈 대표에게 진지하게 제안합니다. 직업을 바꾸세요. 지금 와서 하는 짓은 보니까 먹는 거밖에 안 하거든요. 네. 먹방 유튜버. 먹방 유튜브. 아 진짜 요즘 먹방 유튜버 좀 유행은 지났으니까 예. 그 틈새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먹는 거에만 진심이고 만찬에 안 불러줘서 삐지고 또 20명 불러서 또 맛있는 거 먹고 매일 먹는 것만 하잖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술 먹방, 여기는 밥 먹방 이렇게 좀 둘이 나눠가지고 뭐 먹방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겠냐. 김건희 왜 여사와 정치랍니까? 김건희 여사와 합동 콜라보 방송, 합동 패션쇼를 한번 하는 게 어떨까? 패션 방송도 괜찮겠다. 포즈나 이런 것들. 예, 예, 어깨 요거 있죠. 모델. 애교 포즈 이런 예, 거. 모델 요새 포즈로. 뽕이 유행입니다. 김건희 여사 아까 네. 그 드레스 봤죠? 뽕 이렇게 나온 거 뽕. 아.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진지하게 집권 여당의 대표면은 네. 즉 국민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 너무 지긋지긋해. 아니 네. 이게 보수 진보를 떠나서 도대체 대통령 한 명 범죄로부터 지켜주자고 대통령 배우자 지키자고 공당이 다 동원되고 국민들이 이렇게 피곤해야 됩니까? 아니 당연한 걸 가지고 네. 이렇게 말장난해야 돼요? 그리고 본인이 특검 발의하겠다고 발의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아. 근데 먹는 데에만 진심이야. 대통령도 계란말이 붙일 때만 눈빛이 살아 있고 매일 술 먹고 매일 기자들 김치찌개 퍼주고 앉아 있고 그러면 대통령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본인 아니어도 할 사람 많고. 아 차라리 저를 시켜주세요. 우리가 하든지 들어 정권 인수를 하게. 아니 내가 해도 차라리- 윤석열보단 잘할 것 같아. 아, 집권 여당 대표 한동훈 말고도 할 사람 많아요. 줄 서 있어요. 아니, 요즘- 내려오라 이거예요. 그럼 차라리 안 할 거면은. 흑백 요리사가 지금 장안에 화제던데. 아 그래요? 윤석열. 아, 거기 먹방을 한번 하시라고. 나가면 좋겠네. 요리사. 빨리 아니, 먹방을. 그만두고 흑백 요리사 넷플릭스에 나갔으면 좋겠어. 아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또 세계 일주 좋아하시니까 네. 먹방 유튜브를 하면서 세계 일주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해외 요리를 드시면서 해외 술, 전통술. 전투식량도 다 드셨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 군부대도 가는 거죠. 카메라 들고. 아 여기 전투식량도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그냥 좋아하는 거 하고 사세요. 왜 그렇게 힘들게? 아 대신 수사는 받아야 됩니다. 수사는 받아야 돼요.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겠어요. 요리 좋아하잖아요. 김건희 여사의 처가 식구들 보면서 열심히 지금 뛰고 있는 아니 거죠. 근데 감옥 갈 네. 사람은 감옥 가야 되는 게 정의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막아줍니까?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 여사 유죄라는 게 아니라 유죄인지 무죄인지 좀 따져봐야 따져보자니까요. 된다. 왜 수사를 막습니까? 수사하고 재판을 받아봐야 이거는 된다. 범죄 은멸, 증거 인멸, 범죄 은폐죠. 이거 또 다른 범죄입니다. 재해병 사건 어떻게 됐습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리하면 될 일이요. 왜 그 수사 개입을 해서 수사 왜
외압을 왜 합니까? 아하. 수사를 덮는 것도 범죄예요. 직권남용. 그렇죠. 왜 윤석열 대통령 공범으로 빨려 들어갑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 하시라는 거예요. 요리, 먹방, 이런 유튜버. 슈퍼챗도 많이 저도 좀 쏟겨 가끔 진짜 3만 원. 아니 진짜로 제발 내려오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예? 아, 이렇게 그냥 이 정말 진심을 아 진심이에요 전 진짜 한동훈 대표도 한심하다니까 제가. 이게 이제 네. 논평을 할 때도 어떤 말을 할 때도 이게 좀 말하는 그 대상이 너무 격이 떨어지니까 뭐 명태균 진짜 김영선 김대남, 김대남. 꼴통 정치. 그 요새는요 김대남이 고발 사주 공격 사주를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진우 국회의원이 이제 고발하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참 진짜 고발은 해야 되나 봐. 네. 명태균은 왜 안 해요? 고발은 고발을? 못 끝나 봐. 명태균은 왜 안 해요 아이고, 고발을? 참 진짜 한심합니다. 예, 보수의 종말 뭐 책도 이제 아, 제 책 나오지만, 제목입니다. 예. 저도 모르게 보수의 종말이. 아, 요게 딱 와닿잖아요. 지금 시의적절하죠. 네. 요 부제가 그녀를 위한 그녀에 의한 그의 정치. 그녀 그로 끝납니다. 아 저는 이제 시를 한편 쓰죠. 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뭐 이재명 도지사 경기도청에서도 근무했고 네, 네. 당 대표실에서도 근무하다 보니까 법사위 그 질의를 유심히 봤는데 네. 박균택 법사위원 아. 박균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대상도 아닌데 법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검찰청법을 어기고 네. 입법 정신을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를 뭔가 진짜 개인을 타켓화해서 수사해가지고 기소해가지고 네. 양형 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형을 구한 게 이게 맞는 얘기인가? 이걸 법원 행정처장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참 야. 본인들이 수사할 대상도 아닌데 저렇게 죄를 만들어가지고 기소를 해서 저렇게 괴롭히고 망신을 주는구나. 네. 그리고 저 어제 정말 기억에 남는 건 서용교 예. 그 법사위원이 법원 행정처장한테 정말 그 생소한 이름들에 대해서 누군지 물어봐요. 한 5-6명. 법원 행정처장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법원에서 파견 협력관들이에요. 다 그 국회 그 국정감사장이 있어요. 그 사람들. 네. 근데 이름을 모르는 거야. 아니 이름을 모르고 기억이 안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악수를 하더라도 와서 인사하고 상관- 악수하더라도. 얼굴은 알아. 맨날 네. 봤으니까 알 수 있어. 그런데 뭐 개인적인 친분이 없으면 잘 모를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심지어 자신의 비서관인 김대남 비서 행정관을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짜 그 이재명 대표도 김문기 씨를 모를 수 있거든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기억의 영역에 있는 거를 네. 어떻게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를 해서 아하. 무려 민주당에 400억 가까운 그런 대선 자금을 네. 정말 물어내게 하는 그러한 기소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한테 징역 2년형을 이게 정말 저는 진짜 비상식적인 그 검찰의 행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어제 법사위에서 박균택 위원하고 서영교 의원이 그런 질의를 해줘서 참 마음이 네. 감사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국감 뭐 시작을 했습니다. 또 각 상임위마다 국감도 시작을 했는데 어제 신인규 변호사는 그러면 또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 말씀하셨으니까 신인규 변호사가 좀 인상 깊게 본 장면이나 상황 어떤 게 있었습니까? 저는 어제 국감이 이제 많이 열렸는데 그 이소영 의원의 아까 말한 그 질이 역시. 굉장히 좀 날카롭게 유심히 잘 봤고요. 흑염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칠면조. 칠면조 때문에. 칠면조가 비싸구나 이런 걸 또 알게 됐고 희귀하잖아. 희귀하고 네. 또 손도 안 타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과방이 거기 이제 빵진숙이죠. 이진숙 오후에 나왔어요. 오후에 등장한 것도 상당히 네. 좀 어제 눈여겨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지금 저도 뭐 국정감사장 제가 다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네. 동시다발적으로. 그런데 너무 현안이 각 부처마다 지금 쌓이고 넘쳐가지고 아마 이번 국감이 정말 너무 뜨겁고 네. 또 국민들께서도 더 뜨거운 관심으로 보실 게 너무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자, 박인호. 지금 정상인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국정운영 중에. 박인호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아마 정말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 한 번에 정리해주고 이렇게 유쾌하게 예. 네. 활력 있게
아니 지구력 그리고 있게. 너무 좋은 게 좋아요가요. 네. 드디어 70%도 달성했습니다. 아, 좋아요. 우리 지금 모든 시민은 기자다. 예, 우리 기자님들이 다 예. 찬석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다 눌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박인호가 점점 감사합니다. 더 박수를 받고 응원을 받고 성원을 받고 근데 발전되고 저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있는. 박인호 방송에 정말 네. 감사드리는 게 예. 제가 아침에 이런 방송을 하면서 네. 사실은 조금 이렇게 기량이 좀 느는 느낌이 납니다. 아침부터 기량 배양 뭐 방송이네. 하고 뭔가 이제 또 이렇게 시사꾼나무. 쟁쟁한 사회자와 네. 우리 쟁쟁한 패널들하고 같이 아이고. 하면서 아이고. 제가 아이고, 좀 겸손한 뭔가 좀 모습까지. 네. 감을 조금씩 야. 찾고 있다. 야. 개인적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더 감차 주시면은 네. 검찰 폭격기시기 때문에 저 검찰 청사 나만하지 않습니다. 아니 근데 아, 정말 강력해요. 저는요. 네. 대한민국 대검찰청을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호화로워요. 아. 그 안이 정말 네. 그래요. 제가 정말 대형 로펌도 많이 가봤거든요. 정말 진짜 유명한 로펌만큼 그 인테리어가 그 공간 구성이 굉장히 호화롭고요. 막 네. 미술품에다가 막 그런 오. 그리고 막 그 고가구들이 막 너무 호화로운데 어떻게 대법원 옆에 그 법무부의 일개 외청인 대검찰청이 그렇게 크게 자리하고 있나? 네. 거기서 정말 호화스럽게 정말 온갖 권력을 누리고 있는 그 대검찰청부터 네. 정말 해체하고 거기에 저는 정말 청년들을 위한 그런 청년 기숙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저기 만약에 이재명 대표님이 네. 대통령이 되시면 대검찰청 헐어내고 청년 기숙사 공약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격적인 도움이 되는, 공약까지.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순간에 SYA님이 아이고 슈퍼챗을 또 쏴주셨어요. 슈퍼챗의 종말을 막아주셨어요. 검찰 폭격기 김지호, 국힘 폭격기 보수 멸망 신인규 모두 화이팅입니다. 뭐 멸망도 좋은데 멸망도 저는 좋다. 종말이라면 아니 보수 소멸 괴멸 멸망 많은데 네. 그래도 기왕이면 제 책 제목이 보수의 종말. 종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보수의 종말. 책 이름을 바꿔요. 보수 멸망. 보수는 출판사에 정말인가 전화 연결 멸망인가. 전화 빨리 해서. 아 근데 이게 표지가리 해요. 멸망과 종말이 약간 한 끗 차이인데 네. 약간 기분이 좀 나빠요. 멸망. 저는 종말로 가겠습니다. 아, 멸망이 저는 더 좋은데. 멸망은 이제 앞으로 없잖아. 앞으로 끝이잖아. 보수의 멸망 또 보수 땡기네. 멸망으로 가고 예. 신인규는 민주당 입당하고. 아이고 또 그렇게 됐어. 아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갑자기. 보수를 네. 멸망시키고 민주당으로 네. 온다. 아, 아. 보수 종말을 제 눈으로 네. 제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는 일단 제가 무소속으로 네.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슈퍼챗 많이 아유, 오마이 TV 많이 예.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화요일도 제가 달려봤는데 네. 아마 화요일도 박기노가 나오니까 이거 웬일이지? 아마 오.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월요일만 보시다가 야. 화요일도 저희가 이제 등장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네. 박기노 많은 응원 또 입소문을 많이 내야 돼요. 좀 살려주십시오. 박인호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예, 절벽 위에 절벽에 폭격기입니다. 팔이 아파요. 하도 매달려 있어가지고 팔이 아파. 폭격기에 날아다녀야 되는데 매달려 있어야겠어. 활주로가 없어. 활주로가. 좀 활주로 좀 놔주십시오. 우리를 위한 활주로는 언제 나옵니까? 네. 저희 지구력 강한데 예. 보여드릴 활력! 소가 없네. 지구력. 보여드릴 수가 소파 아니, 고산을 활주로가 이거 있어야 없어요. 뛰죠. 활주로가 활주로가 있어야. 없어. 박인호가 없어지면은 저희의 이런 기량을 그러니까요. 어디서 발현합니까? 그러니까요. 네.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랑 응원은 부탁드립니다. 자, 박인호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박인호 이렇게 월요일 이어서 화요일 함께했고요. 자, 뭐 조마조마합니다. 항상 언제쯤 또 박인호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너무 걱정이 막아야 되는데 됩니다. 막아야 된다라는 그 심정으로 댓글로 절벽 위에 폭격기라. 절벽이 어떻게 뜨냐고 폭격기가. 원래 활주 위에 폭격기인데 활주로로 바꿔주십시오. 절벽 위에 폭격기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으로 살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두 분 보내드리고 저는 또 국정감사 현장 지켜보다가 오후에 국정감사 상황 정리해보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시에 제가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여러분들 국정감사 현장 보시고 점심 맛있게 드시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